네,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오늘의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시사 시점 3인칭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성철 소장께서 준비하신 오늘의 이슈 무엇입니까? 요즘 며칠째 핫 이슈입니다. 어민 강제 북송입니다. 아하, 어민 강제 북송이 반인륜적 범죄라는 한쪽의 주장, 또 다른 쪽은 흉악범을 인도해 준 것이다라는 주장 맞서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장성철 교수님? 쟁점이 몇 가지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흉악범이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돼야 되고, 예. 강제 북송이 맞느냐. 네. 이 사람들은 남한에 남기로 원했는데 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북송을 했느냐. 아하. 그리고 강제적으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안보실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네. 다른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강제 북송이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절차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지금 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논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흉악범죄자들을 과연 대한민국 땅에 귀순을 받아줘서 그들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것이고, 또 하나는 아니 이 사람들은 어쨌든 흉악범이라도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일단은 받아들여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논쟁이 지금 서로 상충되고 있죠. 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반인도 반인륜적 범죄다, 이 부분을 낱낱이 우리가 파헤치겠다, 네. 조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쟁의 한가운데로 대통령실이 그냥 몸을 던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니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나중에 최종 평가하는 게 맞지, 딱 낙인을 찍어놓고 예. 조사를 해야 한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아하. 저는 이거는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대통령실의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통령실의 태도, 그다음에 통일부의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아도 뭔가 검찰이 이전 정권에 대한 관련된 어떤 것들을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뭐 검찰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뭐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뭔가 이른바 이제 뭐 이 전 정권을 향한 기획수사나 이런 성격이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의심들이 있었는데 예. 대통령실이 나서 가지고 마치 그런 것 같은 모양새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게다가 아하. 네. 이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고참 기자 출신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을 계속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렇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논평을 하면서 그 통일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예. 문재인 정권에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안으로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전혀 없다가 아니고 귀순한다고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었다거든요. 그럼 네, 이게 그렇죠.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는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왜 사실관계가 안 맞는 얘기까지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냐, 대통령실이. 네. 그 이유는 배후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갈 수밖에 없거든요, 논리가. 아하.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좀 스스로 함정 네. 속으로 걸어 들어간 그런 결과가 돼버렸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배후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주로 받고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수사로 넘어가고,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아하.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네. 전 정권에 좀 흠집을 내 가지고 그 흠집을 낸 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평가, 이 정권에 대한,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상대평가를 좀 더 고득점을 하게 만드는 네.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야당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적어도 그런 의심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행보를 또 보여줘야 된다, 네.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아닌 반대 방향이어가지고 좀 이게 아하.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지적하신 대통령실이 왜 먼저 앞서서 정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논쟁거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논쟁을 받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 잘못된 개입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하지만 잘못된 것들은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북한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진정성이 없다라고 당시엔 발표가 됐지만 밝힌 사람들에 대해서 3일 만에 이 사람들 북송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어선까지 돌려보내겠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통상적인 절차대로 한 것이냐라는 네.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통 북한에서 넘어오면 최소한 정부의 합수단이 보름에서 3개월 정도 조사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정말 3일 만에 어떻게 저들의 진정성 있는 귀순 의사를 밝혀낼 수 있었느냐가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또는 당시에 이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부산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정은을 초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하겠다, 답방을 시키겠다라는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이라든지 국정원에서 좀 부당한 개입이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흔적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정호영 우리 당의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빨리 조사해. 빨리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조사 빨리 끝내.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 그런 근거들이 다 발견이 됐나요? 그때 다 발표한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공개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음흠. 당시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이 사건을 좀 주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당시 11월 24일 날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LA에 가서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니까 네. 외교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보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네.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당시 국정원장,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검찰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 교수님 저 말씀도 네. 정확하게 이제 이 흘러가는 그림이 어디로 가는 거냐 아하.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또 보여주는 네. 해석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장 교수님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거니까 예. 그런 해석이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입장을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흉악범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흉악범이든 뭐든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은 이 남한에서부터 뭔가를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전 정부에서 네. 이걸 바로 이렇게 뭐 북송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제 북송 이장 됐을 때는 거기서 뭐 정당한 재판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설명도 들어봐야 된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3일밖에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예. 이 3일 내에 이 선원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할 걸 다 얘기해 버렸어요. 자기들이 이러저러하게 죽였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순차적으로 우리 인생 망칠 것 같아 갖고 다 죽였고 네. 이런 거를 다 실토했는데 더 이상 그럼 뭘 조사하겠습니까? 3일 만에 다 끝났는데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북한의 눈치를 봤다거나 뭐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이런 선호를 맞춰주려고 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북송을 시키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 좋은 게 뭐죠? 그리고 이 사람들 흉악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북송을 시켜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 답례로 그러면 뭐 남한에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하.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게 상대적인 뭐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면 대북 굴종적인 어떤 그런 자세 때문이라든지 네. 다른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사실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많은 복잡한 쟁점들이 있고요. 어쨌든 두 분 모두 이걸 정치적으로 나서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진실이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럼요. 이런 의견으로 좀 종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도 필요한데 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나서갖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만드는 것처럼 예. 사법적인 단죄의 방식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냐 그것도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사법부의 어떤 단죄의 방식으로 가려면 재판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대해서 정말 재판에서 증거로 다룰 만큼의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북한에 뭐 사복 공조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잘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예. 의문만을 남기고 왜 누구도 책임지지 않지 또는 부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만 남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일정 정도는 정권의 어떤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범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거칠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좀 정치권은 당분간 좀 조용히 하고 검찰 예. 수사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유감인 거는 저는 통일부예요. 통일부 정말 왜 저런 모습일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3년 만에 전원 다른 3년 전에는 네. 이게 강제 북송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예.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러면은 국가의 공적 기관인 통일부라는 행정기관이 자신들의 논리를 다 바꿉니까? 사실관계를 그러니까요. 다 어긋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적어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당신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안 때문에 강제 북송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다른 것들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 보니까 강제 북송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잘못 처리했어요라고 해야지. 예. 그냥 우리는 책임 없어요. 위에서 지시를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변명성 회피 그것이 과연 국가의 공적 기관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그러니까요. 공개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니, 사진이 국회에서 요청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요청을 했는데 그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고 또 공개를 하고 이런 과정이라는 게 그 사진이 새로 보여주는 어떤 사실이라는 건 뭘까? 왜냐하면 그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북송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저항했고 그 과정에 뭐 자해가 우려가 됐고 네. 다 나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네. 그것을 사진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은 어떤 목적과 어떤 뭐 흐름인 거냐 네. 그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건 통일부 지난번 해경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들이 전부 사퇴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건 부끄럽다는 그런 표현인 거고 잘못을 인정하는 건데 통일부 고위 관계자들은 어떠한 그런 자기 반성의 모습을 보일지 네.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일하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창피해서. 오르지 말씀입니다. 네, 뭐 이 문제 어떻게 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뽑아오신 오늘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 분을 왜 여기 오늘 인물로 뽑으셨어요? 잘하고 있어서 뽑아오셨나요? 혹시? 아니 잘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네, 오늘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아,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진행자가 이제 원구성 관련돼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쟁점이 지금 이제 행안위하고 과방위 문제인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문제인데 과방위를 민주당이 이제 달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 정권에서 예를 들면은 방송 장악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과방위를 양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냐? 장악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까지는 저는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KBS, MBC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니냐라면서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 듣겠느냐 노조원들이 말을 듣겠느냐 방송 장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물어보는 기자는 어디 소속이요? 그랬는데 KBS 소속입니다. 네. KBS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KBS는 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MBC 기자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사실 얘기했는데 뭐 문제냐 이렇게 이런 태도여서 네.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언론노조가 막 지금 반발하고 뭐 성명 내고 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아하. KBS와 MBC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방송 좌지우지 못한다. 장성철 소장님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가 예. 이러한 생각과 논리가 기본적으로 보수파 쪽에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요. 많은 분들이 분이. 이제 이런 아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그냥 사장 바꿔도 밑에 언론 노조에 계신 분들이 말을 안 듣고 또 파업을 하고 그러면은 또 방송 파행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의 내용의 방점은 뭐냐면 예.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아하.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지 네. 이것을 뭐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런가요? 반대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장악하고 싶은데 저놈의 언론 노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시대가 들리기도 바뀌어가지고요.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예. 뭐 보수파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장악이 됐습니까? 옛날에 과거에 그랬었죠. 예, 통제하려고 통제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헛된 생각들은 지금 집권하신 분들도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방송국을 장악해서
친정권 방송국으로 만들어야지 됩니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게요. 언론 노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방송국 우리 거야. 우리 노조가 사장도 임명하고 우리끼리 간부들 다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언론 노조의 방송국 만들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방송국 국민 거지. 그렇죠. 권력 것도 아니고 네. 노조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서로 네. 장악하려고 하거나 통제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노조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친노조적인 삶을 살고 심지어는 한때는 언론 노조 조합원인 적도 있었는데 네. 근데 이 방송에 제가 일주일에 한 많게는 4번도 나왔는데 예. 오늘 한 번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벌써 이게 보여주는 바가 있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언론 노조 조합원인 이력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언론 노조가 모든 거를 이렇게 통제하고 있으면은 진행자가 저로 바뀌었죠. 예를 들면. 아, 그러게요. 제가- 저 대신에 김민하 평론가 여기 앉아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은 우스개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 언론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째로 방송국의 보도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게 반드시 언론 노조의 입장이나 그런 거를 따라가는 방식으로만 지금 공영방송들이 그렇게 해왔느냐 아하. 아닌 사례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언론 노조라는 조직은 그러면 지금 이 권성동 원내대표식의 인식의 전제는 뭐냐면 언론 노조는 반드시 민주당 편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드는 존재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보도 뭐 남의 방송사 얘기해 갖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당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서 네. 정경심 교수의 이제 어떤 그런 돈 관리를 했던 이 PB 맞아요. 관련된 보도를 KBS가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한테 불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파장이 일고 이거를 그래서 결국 유시민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KBS 사장이 이걸 나서서 이거를 눌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만 봐도 언론 네. 노조의 의도대로만 보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언론중재법 개정해가지고 그렇죠. 그 뭔가를 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이 언론이 더 이 언론답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네. 근데 그거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언론노조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그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뽑은 사람이고요. 그런 걸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인식이 지금 현실과 부합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도 네. 별로 그렇게 정확하게 부합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언론 노조는 주로 민주당 편이라고 보십니까? 그런 피해 의식이 보수파 쪽에서는 있어요. 아, 그런 피해 의식이.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 이후에 이명박 정권 때 예. 상당히 뭐 MBC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탄압도 광우병, 받고 PD 수첩. 여러 가지로 뭐 힘든 시간도 많이 보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편을 많이 들어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네. 예를 들면은 민주당 정권과 좀 가까운 분들이 뭐 사장도 되고 아니면 여기 간부진이 되고 그랬다라는 이제 의심과 피해 의식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계속 국민의힘의 미디어국에서는 MBC 뭐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 계속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라는 예. 식의 보도 자료도 계속 내는 것을 보면 네.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거에는 앞서 장성철 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두환 정권 때는 보도 지침이란 게 아예 그렇죠. 내려가고 안기부 직원들이 방송국에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정권에 위해가 되는 기사 또 싫어하는 기사 나오면 막 탄압하고 이랬었던 과거가 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안 되고요. 오히려 반대로 보수 정권은 언론 노조가 이제는 오히려 보수적인 정당이나 정치인들을 좀 이렇게 그에 반하는 주로 그런 논조들 많이 보인다.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 이 부분은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인정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송 장악을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미디어 환경도 변화하고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굳이 장악할 필요도 없어요. 여당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유튜브도 있고 뭐 다 다양한 매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 퇴행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 노조에 가까운 그러한 뭐 예를 들면 방송 진행자라든지 또는 이 방송사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도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생기는 의문이라든가 의심도 있는 거거든요. 의심을 일으킬 만한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래서 네. 이런 방법들을 이런 논란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균형 추가 정상을 찾아가는 네. 그런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은 국민의 것입니다. 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예,
국민의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